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타임즈 커버 기사, 가장 인플루엔셜 리더 인 필랜트로피, 박애주자, 자선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커버 기사로 뽑힌 데이비드 베컴 그 전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분이 어떤 자선 행위를 과연 어떤 걸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로버트 조지프 베컴은 잉글랜드 전 축구 선수이면서 국가대표 선수였죠. 자, 75년생, 지금 50세고요. 등번호는 7번. 빅토리아 베컴이라고 하는 그런 스파이스 걸스 영국 걸그룹 출신의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그 빅토리아가 나왔을 때 그 스파이스를 보고 저 여자는 내 결혼하겠다라고 찌그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락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꿈을 이뤘던 것도 스토리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 AC 밀란, 2013년 파리 생제르맹 FC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인터 마이애미를 샀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마이애미를 왜 마이애미에다가 샀는가, 그 남미를 이제 겨냥하기 위해서. 그리고 2026년 미국 월드컵을 승리함으로써 미국을 이제 스포츠 그런 월드컵 국가로 하려는 그런 비전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현재 총순 자산은 약 5억 파운드, 약 8,500억 원. 그래서 1조 정도가 있는데, 이분의 꿈이 자기의 출신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고 싶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9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는 현재 못 산다. 하지만 맨체스터를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빅토리아의 첫 만남이 유명하죠. 97년도 3월이었죠. 이때 이제 그 TV에서 이제 스파이스 걸스를 보고 빅토리아를 보고 친구들에게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일화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하프라인 롱슛골이라 해가지고 96년도에 8월 17일 윈블던 전에서 그 하프라인에서 골키퍼를 넘기는 환상적인 롱슛 득점을 한 것으로 베컴이 드디어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래서 20세기 스포츠 명장면의 18위에 뽑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 하프라인에서 골키퍼를 넘기는 환상적인 롱슛의 득점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때부터 떴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98년도에 드디어 약혼을 했죠. 빅토리아는 그 당시 월드 투어로 굉장히 인기의 절정에 있었는데 둘이 약혼을 발표하면서 마치 이 결혼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애나와 윌리엄, 그 찰스 그런 공의 그런 결혼식이 유명했듯이 제2의 찰스의 결혼식이다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결혼식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은 프랑스 월드컵 사건이죠. 이 당시 이제 98년도 그 레드 카드를 받았다는 거죠, 베컴이. 그래서 역적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역적.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전에서 98년도 16강에서 시메오네라는 그 선수하고 이제 거친 경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제 정각을 찾는데, 그래서 이제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다 보니까 영국은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가까스로 이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전체 국민들이 이제 미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베컴이. 그래서 막 비난도 받고 살해 협박도 받으면서 베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3년 뒤에 2001년도에 영웅으로 다시 등극을 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아까 결혼식 이야기를 했고, 이분을 키웠던 분은 바로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스 그 경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13살인가요? 이때부터 발굴을 해서 키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 두 분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고, 또 이제 가장 유명한 경기가 이제 그리스전에서 28m 극적으로 이 프리킥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바나나킥이라고 하죠. 이 유명한 장면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컴 그리스전 레전드 프리킥 검색하시면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28m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그런 궤적의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2002년 월드컵, 즉 한일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명장면 중에 명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거슨 경과의 부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2003년도에 2월 15일 그 아스날전 패배 후에 맨유 라커룸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퍼거슨 감독이 베컴의 수비 가담 부족을 지적하면서 화가 나서 바닥에 축구화를 발로 찼는데, 그 축구화가 하필이면 베컴의 여기 눈썹 위를 강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2003년 퍼거슨 거의 부추 사건이 또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할 때 이제 갈락티코스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스페인 말로 이제 그 갈락티코스라는 그 메이저 그 갤럭시 그러니까 팀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그 에이스들만 모아놓은 팀이죠. 레알 마드리드를 이적하면서 지단, 프랑스의 지단, 그다음에 호나우두, 피구, 루이스 피구 이런 사람과 함께 갤럭시 그러니까 은하수 구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이었지만 팀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갈락티코스라는 스포츠 선수의 엘리트들과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라는 어떤 현대 축구의 공식을 완성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정책을 이제 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LA 갤럭시로 이적을 하면서 미국 축구 발전과 베컴 브랜드라는 확정에 기여하면서 결국 미국의 그 축구의 볼모지인 미국으로 가면서 글로벌 마케팅실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현역 은퇴는 이제 2013년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커리어는 축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축구가 이제 스포츠와 쇼비니스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당시 그 레알 마드리드 이적할 때 그 갈락티코스라는 은하수라는 팀 슈퍼스타 은하 군단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 이적료를 보시면 뭐 피구는 뭐 6천만 달러, 뭐 지단은 7,750만 달러, 호나우드 4,500만 달러, 베컴은 3,500만, 마이클 오원 1,200만 유로 등 소속할 때 그런 영입 선수들의 그런 돈도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베컴의 인도조조 활동을 정리를 해보면 20년 이상 그 유니세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 영향력이 막강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베컴이 왔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뭐 이런 느낌. 2001년도에 첫 유니세프 활동을 했고요. 태국을 방문해서 첫 활동을 했고요. 2005년에는 친선 대사를 임명해가지고 그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유니세프 친선 대사를 공식 임명되었다. 2014년 필리핀 구호 활동에서 태풍 하이안 이후 필리핀 방문, 피해 가족들을 만난 사건도 유명하죠. 2015년에는 그래서 세븐 펀드, 이분의 그 등번호가 세븐이잖아요. 그래서 세븐 펀드 설립해가지고 10주년 기념 2천만 달러 이상의 모금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됨에도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일한다는 것을 세계가 알아야 된다라고 사무총장은 또 지적을 했던 인터뷰 기사가 있고요. 자, 세븐 펀드의 글로벌 임팩트를 보면은 16만 명의 네팔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정신건강을 지원했다. 그리고 40만 명의 그 지부티 아동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4천 명의 엘살바도르 소녀들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 학생들에게 섬유, 과학, 원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킹스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왕의 어떤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섬유, 그다음에 과학, 원예 교육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현재 왕세자와 함께 2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가지고 런던 항공 구급 서비스를 실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50번째 생일 기념 특별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것이 이제 타임즈의 내용을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고 자, 그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각종 그 휴고 보스라든지 옷 섬유죠.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맥주 이런 거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don't expect any midlife crisis. midlife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중년의 위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든다면 the man does not have time. 시간이 없다는 거죠. beyond the co-owning inter Miami. 자, 인터 마이애미를 지금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베컴은 회수 레인지 오브 어떤 다양한 범주의 그런 범위를 갖고 있냐면 비즈니스죠. 그런 사업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to keep him busy죠. 그를 계속 바쁘게 만드는 사업 이해관계에 어떤 다양한 범위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서플리먼트라는 것은 보충이니까 이제 보충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플리먼트. 그다음에 아이웨어 라인. 그러니까 눈에 어떤 쓰는 라인선들. 그러니까 안경 산업. 그다음에 프로덕션 컴퍼니죠. 즉 제작 회사인데 이것이 오버소 감독했다는 거예요. 2024년에 에미상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상에서 에미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베컴이라고 하는
베컴이라는 자기 이름을 딴 넷플릭스 다큐가 있어요. 이 그 축구 그런 다큐에서 에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파트너십 위도 누가 또 파트너십을 갖고 있냐면 브랜드인데요. like Stella Artois 이런 맥주 회사, 그다음에 휴거 보스 옷 회사죠. 그다음에 the remain commitment to his long-time philanthropic work죠. 그의 오랜 기간의 그런 자선적인 그런 일에 대한 그런 커밋먼트, 헌신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with UNICEF와 함께 그 외어는 그는 one of the organization longest serving goodwill ambassador. 그러니까 가장 오래 선호를 가진 그런 대사로서 일을 했던 그런 유니세프가 있는 것이죠. 가장 그 헌신적으로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he has since gone. 자, 그는 그 이후로 go on humanitarian trip, 어떤 인도주적인 여행을 갔는데요. to place 어떤 곳이냐면 like Sierra Leone이라든가 인디아 and 인도네시아를 갔다는 거죠. 뭐 하려고? shed light on 하려고. 그러니까 shed라는 것은 흘리다, 즉 빛을 흘리다는 말 것은 거기를 조명하기 위해서. 즉 챌린지, 어려움이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facing, 직면하고 있다. children and family in those country. 자,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아이들과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비춰주기 위해서 뭐 인도라든가 또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곳을 휴머니테리언 트립을 갔다는 거죠. 인도주의적 여행을. 자, 그는 그는 이제 회상했다는 거죠. 하나를. In particular 2014년도 아까 필리핀 갔다는 이야기. 자, a few months after Typhoon Haiyan 레비주라는 것은 파괴하다. 자, 그곳을 필리핀을 파괴했던 그런 태풍 하이안이 있은 뒤에 몇 달 뒤에 이제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에서 분사금이 되겠죠. killing more than 6,000 people, 6,000명 이상을 죽였던 이런 태풍이었나 봐요. 자, 베컴은 met with a family, 어떤 가족을 만났냐면 impacted, 영향을 받다. 자, by the storm, 그 폭풍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어떤 가족을 만났는데 또 mom, 우리가 mom이라고 하는데 이제 mom이라고 했단 말이죠. 영국, 호주 영어에서는 엄마를 mom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mom 이렇게 하는데 자, 그 엄마가 완전히 글래시 아이드, 즉 글래스, 즉 어떤 안경에 그런 눈을 썼냐면 유리 같은 글래스, 유리 같은 눈, 유리 같은 것은 이제 멍했다 또는 눈물로 뭐 젖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충격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이 죽었을 경우에 그런 눈물에 젖어 있는 즉 유리 같은 멍함 그런 안경을 낀 그런 엄마였는데 it feel like 어떤 느낌이었냐면 there was no life, 생명이 없었다 within her. 그녀의 안에는 어떤 생기가 없었다는 거죠. 생명체가 없었다. 즉 생기가 없었어. 왜? 누가 죽었나 봅니다. The father explained what happened. 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자, 그는 on the roof of 어떤 지붕 위에 있었나 봐요. 그의 홈, 집에. 근데 holding both his young daughter. 그의 젊은 어린 딸을 이제 안고 있었나 봅니다. 태풍이 치니까. 그때 어떤 웨이브, 파도가 hit and knock him. 그를 쳐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야. unconscious하게, 무의식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딸도 두 명을 안고 있었는데 한 명이 깨어나 보니까 one hour later,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holding on to just one of his daughters. 그러니까 그의 딸들 중에 한 명만을 이제 holding,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명은 이제 쓰러져 버린 것이죠. 그 상태를 이제 묘사한 건데 그걸 보면서 엄마는 완전히 글래시아이드, 그러니까 눈물로 젖은 유리 같은 멍한 그런 충격과 절망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로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는 to mark his 10-year anniversary, 그러니까 그의 10주년을 이제 기념일을 이제 기념했는데 유니세프 베컴은 launch his seven fund, 그래서 출시했어요. seven fund라는 이름. 이 이름은 name for his number on his England. 잉글랜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지 팀. 저지라는 것은 이제 그 유니폼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신축성 있는 상을을 저지라고 하죠. 물론 저지 섬이라고 하는 영국 위에 있는 프랑스 옆에 있는 그 섬 이름도 저지 섬이죠. 또 농구의 민소매도 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베컴 같은 경우는 7번이 되겠고 메시는 10번이 되겠죠. 바르사바. 호날두는 7번 레알 마드리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번호들을 저지라고 하죠. 유니폼. 자, 세븐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븐 펀드라고 이제 출시했는데 which 이것은 has raised 그 이후로 계속 raised 모금했다는 거죠. 20만 밀리언 달러를. 그러니까 2천만 달러라는 것은 한 280억 정도를 모금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가 한 280억 되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의 돈을 먼저 모금했다는 거예요. 자, among the beneficiary라는 것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수혜자라고 합니다. 수혜자.
자, 수혜자 가운데는 have been, 자, 16만 명의 adolescent, 청소년, 네팔에 있는 16만 명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receive education and mental health죠. 정신 건강과 교육을 받는 그런 네팔의 16만 명의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했다는 것이고요. 베컴이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이제 슈고라든지, 그다음에 맥주 회사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스텔라 아로투아에서는 연 200만 달러, 슈고 보스턴에서는 연 150만 달러의 그런 협찬금을 받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에서는 3,500만 달러의 돈을 또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게만 하면 그냥 돈이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마지막 에피소드는 지금 현재 국왕 찰스 3세와 어떤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친해지려면 공통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통 소재가 뭐냐면 바로 벌 키우는 거, 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 그래서 왕가에서도 이제 양봉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양봉하는 그 일로 서로 친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 패션 카운슬 이벤트가 있었나 봅니다. 영국 패션 의회 어떤 이벤트에 참가했을 때 2023년도에 이제 1화죠. 그의 합의 취미는 바로 les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he held a jar of honey, 꿀벌통을 이제 갖고 갔나 봐요. behind his back to present to the king. 그러니까 왕한테, 즉 찰스 3세 왕에게 프리젠트, 제시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의 이제 그 등 뒤에 이제 꿀통을 이제 갖고 이제 아련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I was worried about his security wondering.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걱정했다는 거죠. 왜? 그가 이렇게 몰래 안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 wondering, 의아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통과가 안 될 텐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what is that? 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뭐야? 라고 말했다. The gesture, 이 제스처가, 즉 이런 모습, 즉 꿀벌 양통을 갖고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제 스파크, 불꽃을 일으켰다는 거죠. A pleasant conversation. 그렇죠. 찰스 왕과 3세와 이제 대화에 아주 유쾌한 대화를 이제 촉발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가 뭐였냐면 바로 양봉의 꿀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찰스 3세는 또한 비키퍼, 즉 벌을 키우는 사람, 즉 양봉업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취미가 있다 보니 친해지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네요. 왕은 나중에 invite him, 그 베컴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의 홈에. 그 홈은 어디서? 하이그로브 가든에. 거기서 베컴은 observed, 관찰했습니다. 뭘? 이 대부분의 얼마나 놀라운 이런 비하이브, 그런 꿀벌들을 봤다는 것이죠. 꿀통을. I have ever seen.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놀랄만한 꿀벌통이었다라고 observed, 관찰했다 또는 말했다. 자, observe는 관찰하다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에 말하다 뜻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미는 뭐 관찰해도 되고 뭐 말했다라고 해도 되고 두 가지 의미가 다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베컴은 그래서 became an ambassador, 대사가 되었다. 뭐에? 킹의 파운데이션, 아까 킹스 재단, 그것은 뭐냐면 앞어 제공했다는 거죠. UK, 영국 학생들에게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어떤 분야에서? such as textile, 섬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STEM은 뭐 약자냐면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E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M은 매스매틱, 그러니까 소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통틀어서 우리가 STEM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죠. 선진국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다음에 오티컬처, 컬처는 재배하다. 오티란 것은 정원이란 뜻이거든요. 정원에서 재배한다. 즉, 이 영국의 필수적인 섬유, 옷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면화.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뭐 요즘에 스마트 농업도 하고 바이오 기술 중요하잖아요. 이게 영국의 핵심 산업이 되겠죠. 섬유와 그다음에 스템, 그 수학, 기술, 공학, 과학 이런 분야와 그다음에 농사 짓는 분야, 원예학. 그래서 과일, 뭐 채소, 꽃 이런 관상식물들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호티컬처인데 이러한 그런 원예학까지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킹스 파운데이션을 이제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찰스 왕이 이제 맡겼겠죠. 이렇게 친분이 두텁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뭐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즉, 나이트 후드를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기사 자기가 수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타임즈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타임즈 그 100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 사업가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베컴 이야기를 또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